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입니다. 드디어 5월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은 맞네요. 저번 4월 말에 찍었던 게 수요일날 업로드가 될 테고, 저는 이제 5월달에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강의합니다. 오늘 날은 5월 4일입니다. 어린이날 전날. 선생님 여기 또 2학년 일반 교실에서 신라사 강의를 좀 합니다. 8강으로. 또 이게 5월 초입니다. 그래서 5월 초에 내일은 어린이날도 있고,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 챙기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의 날이겠죠. 학생의 날은 11월 달에 있고, 그때 나중에 또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다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 그때쯤에 또 5월 8일 또 어버이날입니다. 하여튼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참 미안해요. 수업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이 돼갖고, 저 처음에는 얘기를 별로 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가면 갈수록 얘기가 좀 많아지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쪽 제가 고대사 전공자입니다. 이 부분에 나름 그래서 제가 또 논문도 신라사로 썼고, 그래서 좀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걸 좀 너무 한 것 같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선생님 얘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아 미안하고, 자 오늘 신라사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마 6강 7강보다는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라 하나니까. 근데 신라 하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모르겠다, 또 끝나고 나면 또 길어져갖고 선생님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신라의 발전입니다. 네, 상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선생님 이게 상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할게요. 그 신라는 길죠. 결국 신라가 통일을 하니까 신라는 가장 긴데,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신라사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상대,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하대입니다. 하대인데, 김부식은 어떻게 이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눴냐면은 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혈족, 피 이런 거 어느 왕계인가 이걸 따라서 나눈 거예요. 어차피 또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통일신라 전까지, 무열왕 전까지는 다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열왕 전에가 진덕여왕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김부식에게는 상대는 다 성골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학자들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이견 있는 부분도 제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고요. 하여튼 통일신라 전까지 상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를 하고 나서,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바로 그 무열왕계들이 왕을 차지했을 때가 중대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왕권이 셌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 누구?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신문왕이 중대를 대표하고 그때 왕권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대인데, 이제 해공왕이라는 왕이 죽고는 이제 하대가 되게 되는데, 선덕부터인데 여기는 무열왕계에서 잠깐 내물왕계로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 내물왕계.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대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상대 의미는 그겁니다. 여기 박격거세부터 진덕여왕, 무열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로 상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왕을 하기 전에 이제 왕후변천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왕인데, 신라는 다른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게 느렸습니다. 당연히 막혀 있으니까요. 바다로 갈 수도 없고, 저기 또 대륙으로 가려면 또 고구려 맞게, 그래서 상당히 중국의 왕이라는 칭호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한자는 왕. 그래서 그 나름대로 발전이 좀 더뎠고, 이 왕이라는 칭호는 이 지중왕, 이때 돼야 왕이, 우리가 그냥 소지왕, 눌지왕, 내물왕이라고 불러주지만은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사금이었습니다. 하여튼 왕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걸 잠깐 하나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박격거세가 기원전 57년에 왕을 하는데, 박격거세는 뭐라고 불렀냐면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 칸이라고 해서 칸. 우리가 저기 약간 저도 유목하면 칸, 그런 의미입니다. 칸 1등 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서간이라고 해서
자, 이건 군장입니다. 군장. 자, 박군장. 박격거세는 이 군장이었다가 박격거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은 남해예요. 남해. 남해 바다 할 때 남해 바다 할 때 남해인데 남해 왕은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차차웅이라고 해서 차차웅. 그래서 두 번째가 차차웅입니다. 차차웅. 그래서 자 차차웅이라고 해서 요 웅은 약간 저런 의미가 강해요. 무당, 제사장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의 차차웅 이대왕이에요. 이 차차웅은 제사장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3대 왕 때, 3대 왕 때 다시 바뀌어 왕호가. 왜 바뀌었냐면은 일단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3대 왕 때, 자 뭘로 바뀌냐면은 이사금인데 요거는 무슨 의미가 강하냐면은 연장자. 제가 잠깐 맨 처음에 수업할 때 잠깐 요걸 이사금이라고 했는데 마리간입니다. 마리간.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마리간 정정하고 일단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이사금이라고 해서 연장자. 연장자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사금은 또 3대 고구려의 신라의 3대 왕은 유리예요. 유리. 또 유리 나오네. 고구려는 2대 왕이 유리킹. 신라는 3대 왕이 유리킹이에요. 유리킹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신라의 초창기 내무랑 때부터 이제 김씨가 왕이 세습이 되고요. 이 내무랑 전기는 박씨 또 석씨가 있어요. 석탈해라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또 김씨, 김알지라는 사람이 경유김씨의 시조입니다. 경유김씨 시조인데 박씨, 석씨, 김씨가 이게 교차로 왕을 차지하는데 이때 3대 왕 때 이제 석씨 세력하고 박씨 세력이 붙어서 석탈해가 석탈해랑 요 유리킹하고 자 누가 왕을 할 것인가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야기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전에 덕이 있고 훌륭한 사람은 이가 많다던데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나이가 많으면 이가 많잖아요. 이가 많은데 선생님 어제 엊그저께 이가 지금 깨졌어요. 이게 족발을 먹다가 잘못 먹어서 지금 이가 여기가 지금 빠진 상태인데 하여튼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을 하죠. 그러니까 이가 많은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이 이제 뭐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라고 해서 유리킹이 석탈해보다 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 많다. 이가 많다. 그래서 연장자라고 해서 이사금이 됩니다. 그래서 4대 왕은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석탈해가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사금이 쭉 가다가 요 레물킹 때, 레무랑 때 다시 마리간이 됩니다. 마리간, 마리간. 그래서 마리간이야. 눌지 마리간, 소지 마리간. 그래서 마리간이라고 해서 요거는 군장보다 더 업그레이드돼서 센 겁니다. 그래서 대군장의 칭호라고. 정리났어 30분. 대군장이라고 결국 이 지중왕 때 왕을 하게 됩니다. 왕. 이거 중국식 왕이라고 해서 중국식 칭호인 왕이라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죠. 내일 야구계 막 하는데 하나에서 한족의 문화가 됐다는 거니까 중국식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야구에서 하나는요 한국 화약 원래 거기가 화약회사 였거든요. 다이나마이트 예전에 지금은 공격력이 약하죠. 예전에 하나이글스 하면 다이나마이트 사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야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거차이마 그래갖고 또 예전 암기법 거차이마 해갖고 신라는 이렇게 왕호 변천이 되었다.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을 합니다. 자, 신라사인데, 우선은 제가 이게 또 연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연표 정리했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상대만 한 겁니다. 상대 어차피. 그리고 국왕에서 이제는 신라, 통일신라대는 중대와 하대를 정리를 할 건데, 자, 이제 대충, 눈에 보이면 뭐가 중요한 건지는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보이실 때 역시 당연히 수능 문제나 가장 중요한 요 세 명의 왕, 지중, 거풍, 지능인데, 하여튼, 갑작스럽게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박격화세.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가장 빠르라고 했죠. 약간 이거는, 우리가 사실 그래도 바람이 조금 무리수가 있죠. 사료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여하튼, 박격화세. 그러니까 사료국. 여러분, 저기, 삼안에서, 저기, 원래는 마한 지역에서는 목지국이 가장 셌죠. 그런데 목지국을 이제 이기고 백제가 되는 거고, 변안에서는, 변안 지역에서는 구야국. 그래서 금관가야, 구야국.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진안 지역에서 사로국. 이 사로 육촌의 촌장들이, 자, 또 아래서 태어나신 우리 박격화세 형님. 그래서 이 밀양박씨 아마 실올 거예요, 밀양박씨. 그래서 이 박격화세가 자, 기원전 57년도에 경주 지역에서 바로 건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4대 왕이 아까 석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박씨, 그 다음에 석씨. 우리 친구 중에 석씨 있나? 석씨 성 가진 친구 있어요. 옛날에 그 농구 선수 중에 석준이라는 농구 선수 있었는데, 석씨 중에 유명한 석현준이랑 축구 선수 있어요. 여기 석현준. 하여튼 박씨, 석씨, 김씨가 교차로 왕이 교차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박씨 한 번 하고 석씨 하고 김씨 한 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세력이 셌던 쪽에서 왕을 합니다. 대개는 김씨는 이때 내무랑이 김씨에서 두 번째로 왕한 사람입니다. 그 김할지는 왕을 못해요. 그래서 미추왕이라는 미추 이사금이었겠죠. 미추 이사금이 하고 그 다음에 17대 왕이 내무랑인데 이때 이 내무랑 때는 거의 박씨 석씨가 대기합니다. 박씨 석씨. 여하튼 교차로 왕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거의 신라를 미비했던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 이 4세기 전이면 백제 고구려는 쟁쟁했죠. 고구려 왕들 얼마나 태조 왕도 있었고 고국 천왕도 있었고 중국하고 싸우기도 했었고 4세기 때 또 근초 왕도 있고 고유 왕도 있고 이렇게 백제와 신라는 쟁쟁한 시절에 신라는 그냥 박석김 교대로 왕을 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라의 실질적인 역사의 시작은 내무랑 때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바로 내무랑으로 오는데, 우리 벌써 신라 400년 끝. 자, 레물왕입니다. 레물왕. 근데 이 내무랑은 여기 유일한 상대의 파란색입니다.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6강 때. 강개토 왕 때문에 배웠는데, 우선 이 내무랑 때 내용 정리할게요. 우선은, 자, 이렇게 내무랑. 그래도, 이렇게. 내무랑. 자, 내무랑인데, 이 내무랑 같은 경우 일단은, 자, 김씨들이 이제는 왕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김씨성을 가진, 자, 김씨가 왕위를 독점합니다. 독점. 여러분들 그 가야 세력들은 저기 여러분 김해김씨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김해김씨. 그 다음에 이 신라왕은 경주김씨입니다. 저도 강릉김씨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주김씨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 나중에 또 저희 가문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라사 저기 중대하대 할 때. 하여튼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신라 하대 때 박씨가 왕을 한 적도 있긴 있어. 근데 그럼 스킵하셔도 되고 하여튼 김씨 왕이 독점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무랑 때 바로 진안죠.
자, 요 진안 지역을 자 바로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진안 지역을 차지. 자, 진안 지역을 대부분 또 차지했던 시기가 바로 이 네무랑 시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기한 대로 이때 마리칸이 됩니다. 녹색으로 할까? 녹색 합시다. 마리칸. 그때부터 지증왕 전까지는 마리칸이라는 왕의 대군장 칭호를 써주게 되고요. 무지 중요한 또 요거 강제토대왕. 자, 요 강제토 왕의 도움으로 바로 누굴 곁에 왜를 곁에 짝짝 해볼까 그냥 왜도 곁에 또 이걸로 인해서 금강가야에서 어떤 가야 대가야 또 해볼까 이거에 대한 증거 광개토 대왕능비 광개토 대왕 능비 무슨 글은 호흡연가야. 하여튼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됩니다. 자,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네무랑인데 여러분들 이게 그 6세기 백제 신라가 전성기 되기 전에 조금 한번 언급될 수 있는 사람이고 수능 문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만약 이 사람이 나오면은 근데 요거와 연계돼서 수능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나 알아두면 좋은 왕. 그래서 내신에서는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네모랑 정리 끝. 자, 하여튼 마리칸이 자, 선에서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모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강제토대왕이 도와줬다. 다시 얘기하고 오만의 권사를 보내줬죠. 결국은 신라는 이때 네모랑 때는 거의 누구의 세력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고구려의 세력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력권 안에 있고 이 네모랑 다음 왕이 실성왕 이름이 좀 실성왕이라고 있어. 실성왕. 그 다음에 이 눌지왕까지. 그러니까 이 네모랑 실성왕 눌지왕까지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상당히 네모랑 초창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왕을 올릴 때 고구려가 사인을 준 거야. 너 이번엔 누구 올려? 넌 이번엔 누가 해? 상당히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 영향권 안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네모랑 때부터 이 눌지왕까지 네물실성 눌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고구려에서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막 재밌어 이 때문에 얘기 보면. 근데 전혀 교과서에는 크게 언급되지는 않는데 이런 시기가 신라사에서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 눌지왕이 실성왕을 죽이고 결국 왕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눌지 입장에서는 초창기 때는 고구려 영향력을 받다가 눌지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당연히 고구려가 우리 너무 신라를 간섭해. 이 신라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견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눌지왕 때 뭐를 하냐? 또 유명한 딱히 그냥 눌지왕보다 더 중요한 백제랑 손을 잡자. 낮의 동맹을 맺게 되고, 10분이 지났어요. 낮의 동맹을 맺게 되고, 또 하나 선생님 고대 국가가 되려면은 왕위를 상속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형제 상속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왕이 좀 더 세지만 무슨 상속으로 바뀌게 돼?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되죠. 고구려는 누구였어? 고국 천황. 하지만 고국 천황이 아들이 없어서 그래 다음 왕이었던 신대왕인가 아마 그때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고국 천황 때 부자 상속을 하겠다 이게 나오고요. 고구려 저기 백제는 근초광 때 신라 이때 놀지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 놀지왕 때 부자 상속도 됩니다. 부자 상속 이렇게 보시면 되는 시기가 놀지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지왕 보시면 되고, 다음 소지왕 때는 이 놀지왕 때 맺어진 라제 동맹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어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당시에 백제 왕은 누구냐면은 동성왕. 동성왕 기억나죠? 동성왕. 문삼, 동무, 무령왕 앞에 왕이죠. 이 동성왕을 소지왕 때 이찬 비지에 따른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혼인동맹 혹은 결혼동맹이 체결됩니다. 이게 493년에 이 소지왕 때 결혼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소지왕 때도 시장이 최초로 신라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왕 때 그 시장을 이제는 뭐랄까 관리하는 동시에 그건 지중왕 때 얘기를 하게 해요. 자, 하여튼 이 룰지왕 그 사이에 또 왕도 있죠. 하여튼 이 소지왕 때까지 대표 5세기의 왕이 되고, 자, 이 지중왕부터 이제는 자 신라의 6세기 시기입니다. 6세기. 신라의 하이라이트 하면 그렇겠다. 좀 더 중대 때도 잘 나가니까 여기까지가. 진평왕은 상당히 오래 합니다. 5세기에서 아마 사람이 진짜 오래 579년부터 632년이다. 되게 오래 하는데 6세기와 7세기 겹치는 사람이고, 자 그래도 이 1, 2, 3 펀치입니다. 지중왕, 버풍왕, 진왕. 이렇게 1, 2, 3 펀치. 뭐 우리 축구 따지면 뭐 차범근 아니 너무 그렇다. 저기 박지성, 손흥민 뭐 이렇게 하는데 지중왕이에요. 지중왕. 자 지중왕. 여기는 지중왕은 여기부터 할게요. 그래야지 버풍왕 할 것도 있고. 미리 할게. 미리. 이거 좀 내고 버풍왕. 그다음에 지중왕 이렇게 3, 1, 2, 3 정리가 이게 참 잘 돼야 되는데. 자, 지중왕은 딱 500년. 500년 딱 왕이 오릅니다. 그 강개토대왕이 내무랑을 도와줬던 데가 딱 400년이거든요. 100년 뒤에 딱 지중왕이 왕을 합니다. 지중왕은 500년부터 514년까지 왕을 하는데, 요 지중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중국식 칭호, 그러니까 한화 정책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역사에서 한화 정책은 중국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의 정책을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자 마니까 촌스럽다는 거야. 이거 너무 우리 세련된 용어를 쓰자. 우리 중국의 왕을 쓰자. 왕. 그래서 왕도 쓰고요. 야, 그리고 우리 나라 이름도 우리 중국화하자. 중국화는 한자 쓰자는 거. 그전에는 설하벌 뭐 사라 이렇게 불렸는데, 야, 사라 우리 하자. 신라 새로운 신자. 그래서 새로운 신 아니자. 새롭게 우리가 나라를 하자. 그래서 한자로 나라 이름을 만들자. 그래서 신라 국호인 왕이라는 왕호와 신라라는 국호를 한자식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식으로 기본적으로 지중왕 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과 신라를 쓰면서 자 우선 얘기하면 하나 정책 중국화 정책입니다. 중국화 정책을 쓰면서 중국식으로 세팅하고 어느 정도 국가의 체제 정비를 이 지중왕 때부터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또 이 지중왕 때 또 유명한 게 요거예요. 우리 역사에 그래도 최초 우경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우경 소자 경작하는 거야. 소로 이용해 소를 농사에 쓰기 시작하는 게 바로 지중왕입니다.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 우경의 실시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됩니다. 아주 크게 증대가 돼요. 그래서 요 시기가 바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중왕 때 또 상당히 뭐랄까 이런 농업 생산량이 크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 생활이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 신라 동쪽에
전이라고 해서 요거를 설치합니다. 시전이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고려시대 때도 시전이 있고요. 조선시대 시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국가가 약간 관리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을 동쪽 광주 동쪽에 관리하는 관청이라는 걸 좀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중하면은 정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중항이 우리가 저희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독도 문제는 좀 자주 내고 싶어. 왠지. 그래서 우리가 노래 있죠. 지중항 13년 섬나라 우산국. 그렇죠. 최초로 이제 독도에 대한 나올 텐데 이 지중항 때 자 바로 우산국. 자, 이 우산국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산국을 정복하는데 어떤 인물? 사부 이사부. 낭만당터는 김사부인가요? 요 이사부라고 해서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우산국을 정벌해서 요 지중항 때 또 요게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사부가 이름을 보내갖고 자 여기까지가 지중항 네모 칩시다. 네모. 자 신라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이게 자 다음항 버풍항은 514년부터 아마 선생님 머리가 괜찮다면 맞을 거예요. 540년부터 576년까지가 버풍항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버풍항. 자, 하여튼 이 버풍항하고 진흥항은 쟁쟁한 인물들이죠. 이 버풍항 때 자, 드디어 뭘 반포합니까? 자, 버풍항 때 버풍항 거의 뭐 소스림하고 좀 비슷하죠? 뭐 반포? 율령 반포. 율령 반포.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 뭐 불교 수용. 불교 원래 수용은 그 전에 했는데 하여튼 불교를 자 이 당시 공인합니다. 불교를 국가에서 인정합니다. 불교는 뭐 그 전부터 들어오니까 수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신라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있죠? 이름이 뭐야? 이차돈. 선생님이 또 역사 공부하면 또 띠용 했던 순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차돈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성이 을이고 이름이 차돈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 이게 이차돈은 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얀리차가 아니고 여기 뭐 다른 리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차돈은 박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박씨. 그래서 그런데 박이차돈이요? 그건 아니고 일단 성이 박씨성을 가진 인물인데 여튼 이차돈도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뭐 전님이 계신다면 내가 뭐 흰피를 뿌리면서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갖고 결국은 불교가 또 공인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라 사회에서 불교란 워낙 전통사의 습성이 강했던 폐쇄적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외래 종교에 대한 하나의 수용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았다는 하나 얘기가 들면서 하여튼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목을 쳤는데 목이 진짜 저기가 너무 되게 멀리 날아갔대요. 그 보사에 따르면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목이 그렇게 날아간데 또 절을 대고 막 이렇게 2차돈 불교에 대해서 2차돈에서 인정했다는데 하여튼 버프항 때 2차돈의 노력에 의해서 불교가 또 공인됩니다. 율령만포 불교 공인. 자, 점차점 이제 고대 국계의 완벽한 세팅이 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관등제. 굳이 이거 하나씩 할 건 없겠다. 관등제. 자, 되게 신비로운 운동근이에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게 자주 떨어질 거 이렇게 하다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뒤로 쳐갖게 받았던 사례도 있어요. 관등제. 관등이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관리의 등급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9급 공무원, 우리 9급 이렇게 공무원 이건 다 관등입니다. 근데 그 관등이 일정하진 않았습니다. 뭔 얘기냐면 신라는 몇 관등이었냐면은 17관등이었어. 17관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16관등이 있었습니다. 16, 16개.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10에서 14관등이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 왜 보고로는 10에서 14관등이요? 기록마다 달라. 그래서 중국책 기록에 어떤 한원이라는 책인가 거기서 10관등제이고 또 어떤 책에서 뭐 구당도 시당도 같은 것도 14관등제이고 그래서 10에서 14관등 여하튼 신라는 17관등입니다. 17관등. 그래서 결국은 이 관등제도 하고 또 서열에 비해 또 관복제, 뭐 공복제도 됩니다. 관복제라고 해서 자 이거는 이 서열에 맞게 옷을 달리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제 같은 경우 고유한 때 자비, 청. 근데 여기는 하나 더 들어서 자비, 청, 황색 네 단계로 높은 사람 자색, 그 다음에 비색, 뭐 청색, 황색 이런 식으로 서열을 또 나눴던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정비예요. 역시 버퍼만 좀 내리고 요거 골품제 이것도 같이 연결돼요. 뭐 이게 관등제도 골품제도 연결되니까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자, 골품제를 정비하고 관등제랑 뭐 연결되는 겁니다. 골품제도 일종의 그런 귀족 세력들의 서열을 나누는 거니까 골품제를 또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골품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귀족 세력의 우두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상대등. 자, 상대등이라고 해서 이 우두머리가 골품제사에서 진골귀족의 우두머리인 상대등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골품제 정비가 있고 이거는 검은색으로 쓸게요. 또 병부라고 해서 병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날 따르면 국방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우리 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군사권, 병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병부를 설치하고 자기가 거기에 짱의 자리를 올라서 바로 이러한 힘을 자랑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하나만 더. 버프가면 또 마지막 여기 무슨 가야를 멸망시켰어? 532년에 금강가야. 금강가야를 멸망시켰습니다. 532년.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버프가 내용 정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네모로 마감. 버프가 센터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했고요. 다음 540년부터 576년까지 왕을 차지한 그는 진왕, 진흥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흥왕도 그래도 가장 이 3인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진흥왕이 되겠는데 자, 우선은 이거를 개편합니다. 이게 뭐냐? 화랑도를 개편. 화랑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가 또 고대 사회사 파트에서 화랑도 얘기를 또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쯤 아마 나일 거예요. 15살부터 16살까지 젊은 남자 학생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구축이 돼갖고 이렇게 화랑도를 구성해서 내용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너무 어떤 측면만 부각됐냐면은 전쟁, 충성, 나라의 목숨을 바친 어린 사람 뭐 이런 거 가지고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도 했지만은 또 그 짱을 화랑도에서 이게 한 그 기록에 의하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이런 거야. 솔직히 이런 것도 했대요. 그러니까 막 군사도 했지만은 일종의 놀러 다니기로 한 거예요. 현장 체험 학습 현장 체험 학습. 그래서 가서 뭐 노는 거죠. 뭐 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게임도 하고 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랑도가 예전에 약간 너무 국가의 충성, 임종무태의 정신 뭐 그러면서 했는데 이런 또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데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 뭐 6, 7교시 하듯이 뭐 하는 거 창의적 체험할 수 하는 건데 제가 화랑도를 또 나름 그래도 진흥왕 때 군사력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요 화랑도를 나름 하여튼 바꿔주는 역할을 이 진흥왕이 또 하게 되고 다음에 불교 교단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불교 교단을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이라는 게 우리가
뭐 우리가 현재 뭐 조계종 뭐 이런 거 이런 조계종인데 뭐 고려시대 때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뭐 법상종, 뭐 법성종, 뭐 계율종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로 정비했다. 우리가 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될 거 없고 그냥 불교 교단을 정비해서 나름 이 불교가 가장 이 왕들이 왜 좋아했냐면은 호국불교라고 해서 또 이게 전쟁을 할 때 이 불교를 하나의 종교를 이런 힘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끔 약간 변화를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바로 요거죠. 바로 빨간색으로 쓸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바로 요겁니다. 요 순수비. 자, 순수비라고 해서 순수에서 순수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수의 의미는 그 순은 그 왕이 가리는 걸 순이라고 합니다. 순. 그래서 자 우리가 순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황제가 움직이거나 왕이 움직일 때. 그래서 이게 왕이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쌓으면 순수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진흥왕이 비석 세울 때 간 거야. 그래서 순수비야, 순수비. 그래서 이 진흥왕은 4개의 순수비를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순수비는 각각의 의의가 있는데 이 순수비만 알면 이 사람이 영토학장의 과정을 다 할 수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수비는 이거야. 북한산비. 그러니까 쓰고 설명해 드릴게요. 북한산비. 그 다음에 창령비. 북창황. 그 다음에 황초령비. 그 다음에 마울령비. 자, 요게 진흥왕의 4대 순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비에 안 들어간 게 있어. 안 들어간 게 있어. 그거는 바로 무슨 비냐면 이거는 단양 적성비라고 있어. 단양, 충북 단양의 적성비. 자, 이거는 순수비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안 갔거든. 순수비는 가야 되잖아. 안 갔어. 이 착공식에 비석 세울 때 안 갔어. 그러니까 순수비 안 들어가게 했어. 자, 그러면 무슨 의의가 있냐? 일단 북한산비는 이 북한산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아니죠. 서울에 있어요. 서울. 자, 그래서 이 북한산비는 서울 한강 어디야? 그렇게 원했던 어느 지역? 한강 하리. 야, 내가 여기를 먹었다. 한강 하리. 자, 한강 하류 지역을 내가 차지했다. 드디어 어디 갈 수 있다. 영국을 갈 수 있다. 바로 요건데 요 북한산비는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드리냐면은 요거를 고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북한산비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추사 김정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수기 때 김정희가 요 비가 진흥왕 순수비다! 라고 해서 대표 김정희가 글씨를 잘 썼지만 고증학자입니다. 이거를 확인했던 사람이 김정희입니다. 그래서 김정희가 이거를 고증하게 되는 게 또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창녕비야. 창녕! 오늘날 이 동네에 있는데 어디까? 바로 경상남도입니다. 대가야를 정복했다. 자, 이 대가야, 562년에 대가야 정복하고 나서 창녕비를 세웁니다. 순수비죠, 순수비. 자, 중국 서쪽에서 남쪽에서 이제 북으로 가야겠어. 자, 황초령비와 마울령비 이 두 비석은 함경도, 함흥평 일대, 함경도, 함흥냉면, 함경도 일대 일부를 장악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자, 바로 고구려의 일부 지역까지 신라가 장악했다는 하나의 함경도 지역이고 고구려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좀 내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함경도 진출, 고구려 일부 지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건데 진짜 재밌다. 함수령비와 마을령. 선생님 그렇게 셌던 고구려가 왜 이것도 이쪽 부분이
고구려에 빈틈이 있어요. 고구려가 장수왕 공부하고 나서 없어! 6세기 때 고구려 기록이 별로. 그때 약간 하락했던 사람이 원단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때 이런 고구려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누가? 장수왕. 그러니까 원래 이 왕이 세면 이게 버티는데 원래 이 국내성 귀족들은 이런 평양천도에 대한 반감이 컸던 거야. 그래갖고 이게 또 당시에 워낙 국방 세력들이 강성해지니까 또 이게 사이가 또 약간 고구려와 이제는 다툼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고구려 일부러 내줬다는 썰도 있습니다. 야 됐어. 니네 여기까지만 먹어. 근데 더우면 안 돼. 나 피곤해. 그래서 일단 국내성 귀족들의 타협 그 다음에 또 북방 그 고구려가 워낙 여기 신경 안 써갖고 신라한테 여기는 내줬다. 밀약이 있었다고 해요. 밀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요거까지가 우리가 순수비 직접 가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양 적성비인데요. 요거는 당시에 또 이 단양 지역은 또 한강 상류 지역입니다. 한강 원래 진흥왕이 차지했던 지역인데 그거를 여기를 장악하고 나서 일종의 어느 정도의 그 당시 여기가 고구려 영역이었거든요. 여기도 역시. 그래서 이쪽 사람들 도안 축성에 대한 기록 뭐 이런 거 하여튼 고구려 사람들 어떻게 또 편지해야 되는지 이런 기록도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내용 같은 건 전혀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순수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거 왜? 안 갔거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치학 파트에서 진흥왕 해야 될 거는 했으면 우리 어차피 나중에 문화학 파트에서 또 지정학 나오거든요. 뭐 그 역사서 편찬했던 거나 이런 건 또 문학 파트에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 파트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진지, 진평, 선덕, 진덕 전혀 여러분 정치사 파트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얘기만 하나 좀 하고 끝내려고요. 그래도 오늘 좀 짧네요. 그 진지왕은 요 골품제 얘기 좀 하려고요. 골품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골품제가 예전에 일제에 일본 애들이 만들었던 학설이 뭐가 있었냐면은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골품제 얘기하려고 하다 이게 안 쓰셔도 되고 골이 있고 품이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골은 두 골이죠. 성골하고 신골이고 품은 6부터 1품까지 있죠. 근데 예전에 일본 학자들이 이게 완전 과거도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성골하고 성골끼리 결혼하면 성골이 된다는 거야. 여기에 뭐 하나가 진골이 섞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든 학설인데 이게 요즘에는 뭐 말이 안 된다? 무시돼요. 무시되고 요즘은 대표적으로 이거야. 골이 하나 있는데 그냥 다 골이었다는 거야. 그냥 골이었다가 이 진주왕이 폐위돼요. 400K에서 이 진주왕이 누구의 할아버지냐면은 무열왕의 할아버지요. 무열왕 진골이죠. 그러니까 무열왕 이게 이렇게 지금 해서 그래. 무열왕 할아버지가 진주왕인데 하여튼 이게 정치를 못했습니다. 뭐 저희 다른 화랑색이나 이런 기록에 따지면은 진짜 음탕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중에 온라인 좀 봐요. 하여튼 너무 이상한 내용, 이상하게 죽긴 했는데 그러면 진평왕이 등장해. 진평왕은 전형적인 뭐랄까 불교의 완전 꽂힌 왕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그 이름을 정할 때도 뭐 그 석가모니의 가족의 이름을 그래로 가져와. 석가모니. 그러니까 전륜성왕설이라고 해서 내가 석가의 후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 당시 다 그랬습니다. 법왕도 그렇고 진흥왕도 그렇고 진지왕도 그렇죠. 약간 불교식 왕명을 썼던 식이고 특히 진평왕이 가장 불교에 빠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딸들도 석가의 그 공주들의 이름을 차용하게 되고 여하튼 이렇게 불교에 상당히 빠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폐위되고 나서 진평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랑 다르다. 나의 뼈는 성스럽다. 그래 성골이다. 성스러운 골이다. 그런데 이 진평왕이 아들을 못 낳고 성덕여왕, 진덕여.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같은 성스러운 피해고. 그래서 성골 집단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라사에서만 여왕이 3명 등장합니다. 성덕여왕, 진덕여왕. 나중 되면은 진성여왕 이렇게 해갖고 등장하게 되는데
요즘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과거 뭐 보셨던 친구들도 있나? 그 사극 옛날 그 이효원이라는 배우가 이거 했었죠. 근데 이 배우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미실이라고 해갖고 했던 그 당시 MBC에서 했을 때 그 비담이 아마 김남길? 김남길이라는 그랬을 텐데 하여튼 저는 사극 안 봤어요. 근데 신문 기사로 봤는데 그 선덕여왕 그때 한번 나왔고요. 그래도 진덕여왕이 돼 있다. 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삼국통일 과정 그 다음에 문화사 파트에서 조금 나오게 되고 정치사 파트에서는 전혀 건드려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진평왕 상당히 길게 합니다. 579년, 632년이면은 거의 50몇 년 동안 하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정치사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은 없고요. 거의 기록이 그래도 좀 약간 그 시기가 좀 약간 삼국시의 빈틈 시기긴 해요. 하여튼 나중에 좀 뭐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은 진평왕이 그 원강법사를 보내서 수나라 보고 고구려 좀 쳐달라는 결사표를 썼다는 거 정도인데 뭐 이 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성골, 성스러운 골, 성골. 그러다가 무열하게 등장해서 야 니들 성스러워? 진짜 뼈는 우리 뼈다. 진짜 골이다. 진골 해서 그때가 진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끝. 내용 정리 끝. 이거 지워야겠어요. 지워야지. 이제 사진 촬영을 해야겠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바로 저거 할 거예요. 통일신라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